5가지 랠리라는 키워드를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칩4 동맹 섹터 ETF의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좀 제고해 보시는 전략. 안녕하세요. ETF의 전문가를 모시고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ETF 찍먹입니다. 이번에도 ETF 운용사에서 직접 출연해 주셔서 다양한 ETF 투자 정보를 한 입에 먹기 좋게 한아름 싸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ETF 운용사는 명실상부 국내 ETF 시장의 1등인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입니다. 올해 초에도 저희 유튜브에 출연해 주셔서 귀중한 투자 정보와 조언을 아낌없이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소중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의 김도영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반기에 코덱스에서는 올해 개묘년 토끼띠라는 점을 착안해서 레빗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올해 시장을 좀 전망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레빗의 뜻풀이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고 올해 상반기 레빗의 성과도 같이 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토끼띠의 해를 맞아서 레빗, 즉 토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총 6가지 투자 키워드를 전해드렸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즉 리뉴어블 에너지가 그 첫 번째 R이고 AI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AI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권 본드. 네, 맞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상으로의 회복, 즉 우리가 코로나를 넘어서서 비욘드 코비드 19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국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한번 키워드를 선정했었고요. 다섯 번째로는 인컴 창출, 즉 현금 흐름을 좀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인컴 제너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기술 패권을 다투는 기술을 가지고 지정학적인 힘겨루기를 하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기정학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총 6가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그 토끼띠라는 점에 딱 착안하셔서 RABBIT 이렇게 좀 정교하게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 성과평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총 6가지 키워드 중에 한 4가지 정도는 성과가 매우 양호했고요. 2가지는 좀 부진하였습니다. 그 4가지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AI 인공지능, 인컴 창출, 기정학 이렇게 4가지 키워드는 좀 성과가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나와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채권 성과는 부진했고 중국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비 다른 국가 대비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네요. 네,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먼저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 아무래도 2차 전지 산업을 제외하고는 올해 우리나라 증시를 좀 얘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올 초에 테슬라부터 해서 전기차 수요 확대가 좀 기대가 됐고요. 이런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혜택이 관련 산업의 좀 수혜로 이어지려는 기대감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양극재, 핵심 소재 기업들 성과도 매우 양호했습니다. 이렇게 좀 신재생 에너지는 좀 성과가 좋았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역시 올해 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고 발표가 되면서 이 인공지능의 훈풍이 전반적인 AI 반도체 산업으로 확산되었다는 데 기인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GPU 산업의 1, 2위를 다투는 엔비디아와 AMD 등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양호했는데요. 네, 그렇듯 모든 반도체 산업이 좋았다기보다는 AI 반도체, 즉 고도화된 반도체들의 기술이 좀 투자와 캐파 확대가 집중되면서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인컴 창출이 있습니다. 인컴 창출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컴을 만들려면 배당을 받거나 이자 수익,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 등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듯 우리나라에 있는 KUFR이나 미국의 SOFR 같이 나라에서 발표하는 신뢰성 높은 무위험 지표 금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아무래도 금리가 좀 높아지면서 관심이 좀 많았었고요. 자연스럽게 또 미국의 요새는 또 월배당 상품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월배당을 지급해주는 미국 배당 프리미엄 같은 상품들에도 좀 관심이 좀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기정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미국에 대한 관심, 미국에 대한 성과가 좀 양호할 것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좀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는 아무래도 미국의 대표지수끼리 비교해봤을 때는 뭐 S&P 500이나 특히 나스닥 100의 성과가 중국의 뭐 상해 종합이나 항생 대비해서는 뭐 현재까지는 예, 좀 그렇죠. 양호한 그렇죠. 흐름을 보였고요. 좀 부진했던 키워드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려보면 본도와 비욘드 코로나. 네, 맞습니다. 채권과 이제 중국이었는데요. 연초에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기로는 채권의 금리,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좀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높아진 채권 레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지만 맞습니다. 사실은 좀 아직까지 여전히 좀 연준의 스탠스는 다소 매파적이고 금리는 여전히 좀 연초 대비해서는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채권 성과는 다소 부진하였고요. 중국도 코로나 완전 봉쇄 이후에 경기가 재개되고 중국 증시가 좀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그렇죠. 현실화되면서 아직 중국 증시는 예전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네네. 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덱스에서 상반기에 제시했던 그 단어 레빗 중에서 중간에 BB가 약간 부진한 성과를 좀 보여줬던 것 같고 맞습니다. 앞뒤 글자인 신재생 에너지, 인공지능 그리고 또 인컴과 기정학은 양호한 성과를 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ETF 찍먹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인데요. 하반기에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 아이디어를 들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코덱스는 주제어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증시를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에 저희가 좀 상반기에 이 랠리가 이어지기를 네. 바라는 마음에서 네네. 랠리라는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랠리, RALLY. 맞습니다. 예. 예, 5가지 분야로 좀 줄여봤는데요. 네네. 5가지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상반기에도 선정을 했지만 신재생 에너지, 즉 리니어블 에너지를 처음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것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아지고 그렇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그렇듯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움직임이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2차 전지 관련 아니면 또 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인 관심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 그러면 쉽게 꺼질 만한 단기성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맞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처럼 이러한 산업들은 사실 장기 투자 목적의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ETF에서는 네.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그렇겠네요. 수가 예, 예.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AI 훈풍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쭉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반도체 산업은 모든 반도체 업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네. 이들 기업으로 투자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캐파가 증설하고 있는 반도체가 수요가 맞물리면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칩4 동맹, 즉 한국, 일본, 대만 이 아시아 반도체 강국에 투자하는 상품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AI 훈풍에 따라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네. HBM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뭐 SK 하이닉스나 그렇죠. 예. 삼성전자 등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좀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장비의 강국인 일본 그리고 또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서버를 맡기는 ODM 기업이 대만에 상당히 많이 그렇죠.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과 대만, 이 아시아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 상품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형주입니다. 라지캡. 라지캡. 네, 아무래도 증시를 우리 몸에 비유해 본다면은 좀 몸이 강건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 영양소가 골고루 분포된 건강한 체질이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강한데요. 하반기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네.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변동성을 더해서 또 예기치 못한 리스크들이 찾아왔을 때 좀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신흥국보다는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좀 투자자분들이 가지시는 편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는 대형주 라지캡을 꼽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초장기 채권입니다. 롱텀 번드. 예, 아무래도 현재 미국채 2년물 금리는 5%를 넘어섰고요. 그렇죠. 예, 30년물 금리만 하더라도 거의 4.5%에 근접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금리 레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의 매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최근에 뭐 잭슨홀 회의에서 이후에서의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미국이 단기적으로 좀 금리를 가파르게 내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선행하시기보다는 좀 금리 레벨 밴드를 좀 보시면서 분할 매수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또 조언을 더하면서 네 번째 키워드 롱텀 본드 초장기 채권을 좀 말씀드려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일드 헌팅이라는 것을 꼽아봤습니다. 일드 헌팅. 일드를 우리나라 말로 좀 풀어보면은 뭐 수익률, 그렇죠. 예, 채권의 수익률이나 뭐 배당 수익률 같은 이제 수익률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꼽았던 인컴 창출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투자에서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 되는데. 그랬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일드 헌팅, 즉 예를 들면은 뭐 미국 배당이라든지 무위험 지표 금리 연계형으로 해서 캐시,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하반기에 좀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일드 헌팅까지 총 5가지 투자 키워드를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코덱스에서 RALLY, 랠리를 하반기 투자 아이디어로 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자산운용에서 귀중한 꿀팁 하나 전해주신다고 좀 먼저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연금 투자 방법입니다. 연금 투자를 제대로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 이런 것 좀 저희 투자자분들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연금 투자자분들을 위한 ETF 활용 꿀팁 책자를 업계 최초로 제작해서 이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올해 2023년 세제 개편안을 반영해서 총 6번째 개정판을 만들었고요. 실물이 제 손에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책자를 좀 구하려고 좀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겠는데요. 저희 그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에 오시면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을 연금 투자의 꿀팁은 심플합니다. 되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산 배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산 배분?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정 섹터, 특정 테마의 쏠림이 과도해지면서 해당 종목이나 해당 자산으로 투자를 흔히 말하는 집중 투자를 많이 선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수익이 가파르게 오를 때는 너무 즐겁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가파른 충격과 하락이 왔을 때는 심리적으로도 무너질 수가 있고 투자의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투자 전략인 자산 배분을 꼭 연금 투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연금 투자는 장기 투자 목적의 내 노후에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좀 자산 배분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자산 배분의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렌드에 민감한 테마형보다는 코스피 200이나 S&P 500, 나스닥 100과 같은 대표적인 국가의 대표 지수를 우선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경기에 따라서 순환적으로 성과가 좋은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산업에 잘 선택을 하셔서 산업 선택을 하신 산업 ETF, 즉 섹터 ETF의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좀 재고해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전략 중에 토탈 리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탈 리턴. ETF를 많이 투자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토탈 리턴이라 하면 주식이나 채권에서 나온 배당
이자 수익을 재투자하는 운용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목적의 연금에서는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가정하에 주식의 익스포저를 최대한 늘려서 나가는 투자 전략이 유효할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주식에서 나온 배당을 주식에 재투자해서 네.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국내 최초로 토탈 리턴 형태의 ETF를 상장하고 미국 또한 S&P 500과 나스닥 100의 토탈 리턴 ETF가 상장돼서 잘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금 투자자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의 2023년 하반기 랠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ETF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ETF 투자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ETF 찍먹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ETF 전문가를 모시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투자 코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